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된 카니발이 저희 매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영업사원이 혹시나 차량을 보내기만 해놓고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업사원 우리 김 실장이 여러분들에게 카니발 버튼을 다 눌러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 읽어보실 필요 없고요. 네,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옵션을 먼저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옵션 웬만하면 다 풀옵션인데요. 일단은 카니발 3.5 가솔린의 9인승 차량이고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시그니처 그래비티로 가면은 외장 옵션들이 좀 들어가는 거니까 기능에는 차이가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 그 다음에 헤드업과 빌트인 캠 2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백까지 넣었습니다. 자, 빠진 옵션이라면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와 듀얼 선루프, 그 다음에 스마트 커넥트인데 요거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스마트 커넥트에 디지털 센터 미러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디지털 센터 미러의 기능과 관련해서 저희가 찍어놨던 쇼츠가 있으니까 일단 좀 심약자들은 보지 마시고 그 기능 사용하는 것들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버튼 다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설명드릴 기능은요, 주차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차를 내려가지고 외부에서 차를 앞으로 뒤로 옮기면서 주차를 하는 시스템이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거냐, 기어를 파킹으로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메라에 P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요게 파킹을 할 때 카메라로 차량의 화면을 볼 수 있는 건데, 창이 하나 뜨죠. 짧게 누르면 카메라 영상,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뜨는데, 이 버튼을 길게 눌러 보도록 할게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원격 전후진 안내라고 하면서 스마트 키를 가지고 도어를 닫아라, 스마트 키 전진 후진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라고 하는데, 차에 내릴 때 차에 있는 짐을 다 내리고 나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차에 내리면, 자, 이 소리 들리나요? 이렇게 키를 가지고 나오면 얘가 삐삐삐 하면서 내가 이제 주차 기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 라고 차가 말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 여기 있죠, 요 키. 자, 제가 지금 카니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키랑 똑같은 키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요 키를 봤었을 때, 자, 이렇게 차가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요 버튼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넓게 나오지만 굉장히 좁아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차를 뒤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파킹 버튼을 그냥 한번 누르고 떼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눌러주고 있어야지 실행이 됩니다. 네, 잉 하면서 핸들 일자로 맞추고 그 다음에 차가 뒤로 가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뒤로 가서 턱이 있거나 아니면 벽이 있다, 저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그만 알아서 멈춥니다. 자, 다시 눌러볼게요. 누르고 알아서 멈췄다가, 네, 제가 오면 다시 멈추겠죠. 이렇게 멈추고 제가 다시 빠지면 장애물이 빠졌구나 하고 다시 또 뒤로 갑니다. 네, 아주 똑똑한 놈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주차가 완료되면 손을 띄면 됩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바로 집에 가면 되느냐?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동을 꺼줘야겠죠. 물론 이렇게 가만히 두면 지가 알아서 시동이 꺼져요. 한 30초, 1분 정도 있으면 시동이 꺼지지만, 자, 우리는 시동을 꺼주자고요. 자, 여기 보면 차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 홀드라고 써져 있는 거는 길게 눌러야지 실행이 되는 건데, 끄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눌러주면 삐비비 하면서 엔진 돌아가는 게 멈췄죠. 자, 그러면 이대로 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가면 안 되죠. 차량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차량의 문을 닫는 거 이렇게 눌러서 닫아주면, 네, 집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으로 이렇게 갔다가, 자, 나 이제 출근해야지 하고 집에서 나오잖아요. 이 차량을 바깥에서 빼줘야겠죠.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동 키는 버튼, 시동을 켜야지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동 키는 버튼을 길게 눌러줘야 실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홀드 써져 있는 것. 자, 한번 길게 눌러볼게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시동이 왜 안 걸릴까요? 얘가 주머니에서 잘못 눌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 신호를 줘야 돼요. 문 잠기는 버튼을 한번 눌렀다가 바로 시동 키는 버튼을 길게 눌러주고 있으면, 네,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차를 앞으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가는 버튼, 네, 이렇게 불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제가 또 앞을 막고 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멈춥니다. 그랬다 내가 다시 빠지면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이제 문 열 정도로 딱 나왔다. 그러면 멈추고 차량의 문을 눌러서 타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우리 주차 보조 시스템 사용하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문을 열어서 보이는 버튼들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자, 우리 요 자세를 이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1번, 2번이 있고, 요거는 요번에 새로 생긴 기능인 것 같은데 어떤 기능인지는 한번 좀 이따 살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1번은 운전하는 자리,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누워서 좀 쉬는 자리, 요렇게 해서 설정을 하기도 하는데, 뭐 1번은 나, 아니면 2번은 와이프, 뭐 이렇게 설정하셔도 될 겁니다. 옛날에는 셋 버튼이 있었는데 셋 버튼 없이 이렇게 1번, 2번 단순하게 있는 건 길게 누르면 저장, 한 번 누르면 저장한 걸 실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 저는 운전하는 자리를 이렇게 세팅을 한번 했고, 요때 이제 1번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 1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로 눕는 자세로 이렇게 바꾸고 2번을 또 길게 눌러서 하면 설정 2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자 1번을 눌렀다가 1번으로 변경했다가 나 운전해야지 라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2번을 누르면 좀 이제 쉬는 자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로 했던 여기 모양 한번 눌러보죠. 자, 이거를 눌렀더니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하면서 뭐 골반, 허리, 전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니까 꺼짐. 한 번씩 누르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누르면은 골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사지를 해준다. 그 다음에 뭐 2번 허리, 그 다음에 전신, 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자, 이거를 좀 상세하게 바꾸겠다 라고 하면 여기 상세 설정에 들어가서 상세 설정에 컴포트 스트레칭 누르면 보통 세기, 강한 세기, 작동 시간 10분, 보통 길게,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세 보조, 1시간 후에 자세 보조를 해서 자동으로 엉덩이와 허리를 조절한다. 좋은 기능입니다. 주행 중 허리 보호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면서 30분마다 1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요거 이렇게 요거 누르시면 사이드 미러가 접혔다가 자 펴졌다가, 요거 이제 쓸 일은 거의 없고, 우리가 이제 기둥 같은 데다 이제 옆에 딱 이제 주차를 했는데 사이드 미러가 다 가지고 문제다. 사이드 미러를 잠갔다가 문을 열면 좀 수월하게 열 수 있겠죠. 왼쪽에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겠다 하면은 L 쪽으로, 레프트 쪽으로 옮기시고, 위에 옮기고, 아래로 옮기고, 왼쪽으로 옮기고,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런 겁니다. 자,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보이죠? 자, 요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문 여는 버튼, 잠그는 버튼이에요. 왜 주유구가 안 열리는 거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문이 잠겨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 이렇게 여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요렇게 주유구 뚜껑을 열어야지 제대로 열린다.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위 아래 버튼 이렇게 모양 되어 있는 거는요, 이게 따닥입니다. 따닥. 쭉 내가 알아서 올리고 싶다 그러면 따닥을 하면 되고, 내가 살짝 열고 싶다 따닥 이렇게. 자, 나머지 뒤에 거지 2열까지도 쭉 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차일드 락 버튼인데, 자,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불이 들어오면 2열의 문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 밑에 버튼 또 있죠.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본넷을 여는 버튼입니다. 본넷 여는 일은 그렇게 크게 없는데, 이게 본넷을 열어야 될 경우가 있다면 딱 하나 있죠. 자, 요걸 요렇게 당겨주면 문이 열리면서, 본넷 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본넷 여기 중간 기아 N자네요. 자, N자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당기는 버튼이 있어요. 요 당기는 버튼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당기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살짝 툭 해도 열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볼 거는, 다른 거는 보지 마세요. 우리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차가 더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자, 요 파란색 뚜껑만 보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 뚜껑을 딱 열어서 워셔액을 딱 집어넣고 헤어리를 한번 싹 불면 끝나는 겁니다. 싹 하고 들어가요.
요거 하나만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신경 쓰실 게 없으시다. 뭐 혹시나 뭐 이런 걸 보신다 그러면 아 요게 지금 우리 엔진 열을 식혀주는 액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아 우리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액체다, 기름이다, 오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로 보실 거 없어요. 네, 제가 지금 일부러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살짝 툭 당기면 다시 문이 잠기겠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시트 움직이는 거, 제가 한 2,000대 넘게 출고를 했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게 엉덩이 닿는 부분, 요게 허리 닿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요거고, 요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거. 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가면은 당연히 의자가 앞으로 가겠죠. 뒤로 가면 뒤로 가겠고, 여기만 올려보면 네, 아 이렇게 무릎 쪽으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뒤로 당기면 당연히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쵸? 이렇게 높이가 올라간다. 중간을 누르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거.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앞으로 당기고 뒤로 가고. 네,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허리 지지대, 럼버 서포트라고 하는 건데, 럼버 서포트, 허리를 지지해 주는 거. 자, 요렇게 앞으로 당기면은 저기 올라가고, 뒤로 가면 뒤로 움직여주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잘 티가 안 나는데, 허리를 이렇게 대시면 딱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아래, 위, 앞으로, 뒤로 요거를 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요거는 허리를 옆에서 감싸주는 그런 기능인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어렵고, 우리 편집자들이 그림을 넣어서 설명을 하면은 아주 쉬울 겁니다. 자, 먼저 요 밑에 있는 버튼들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홀드라고 써져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길게 눌러야지만 실행이 되는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거를 한 번만 누르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자 이거를 길게 누르면 네 요렇게 네 왼쪽 문이 열립니다. 요렇게 다시 이거를 길게 눌러보면 열려 있던 게 당연히 닫히겠죠. 띠띠 하면서. 네, 요 기능입니다. 자 그럼 반대도 여기를 길게 누르면 반대쪽 문도 열리겠죠. 네, 이렇게 네, 쭉 열리고, 다시 한번 또 누르면 닫히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쌍둥이들이 내리려고 할 때는, 자 와이프가 딱 내렸을 때 버튼을 멋있게 딱 두 개를 딱 눌러주면 이쪽도 열리고 이쪽도 열리고 있는 겁니다. 멋있지. 이렇게 두 개 같이 딱 열리면. 자 그 다음으로, 자 요것도 홀드예요. 그림을 보니까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네요. 그래서 홀드를 또 길게 눌러주면 네 이렇게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죠. 파워 도어 오프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동 키면 항상 꺼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강제로 이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아까 멋있게 제가 이렇게 문 두 개를 이렇게 딱 눌러주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자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파워도어 오프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이 차 문을 자동으로 열라고 하면 삐 하면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네, 우리가 오프를 눌러놨으니까. 그러면 오프를 끈 상태에서 다시 버튼을 누르면 네 띠띠 하면서 또 이제 문이 열리죠. 강제로 이 기능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버튼을 눌러서 불을 켜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카니발 3년 동안 끌면서 이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버튼을 눌렀다면 아마 내리면서 무릎을 한번 딱 찍고 와 하다가 그냥 실수로 눌러버리는 경우 말곤 그 버튼을 눌러본 기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로 올라가서, 자 요거 전조등의 높이를 조절하는 건데, 자 이 기능은 왜 쓰는 거냐면 0번으로 일단은 쓰시다가 그래요 좋아요 0으로 놓고 쓰시다가 아무도 안 탔을 때에는 불이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지만, 사람이 타면 차가 뒤로 쏠리면서 헤드라이트가 앞에 사람을 이제 방해하게 됩니다. 그럴 땐 반드시 이제 3번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거를 시시각각 그 상황에 맞춰서 3번으로 옮겨줄 것이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3번으로 놓고 쓰시다가 나중에 정 불편하다 싶으면 그때 0으로 좀 옮겨주시는 게 매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디폴트 값은 3번. 차가 미끌미끌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오프라 써져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가 미끄러질 만한 거를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기능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쓰기 싫다, 나는 내 차의 온전한 성능을 발휘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기능을 눌러서 꺼주면 돼요.
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계기판에 안 좋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주황 색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고 써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얘가 제어하지 않고 이 차의 온전한 기능을 다 쓰겠다는 건데 웬만하면 끄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항상 켜놓으시고요. 이 기능이 따로 있는 이유는 뭐냐, 검사 받을 때 국가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검사소에서 이거를 끄고 성능을 테스트를 해요. 어디에 우리가 또랑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우리 저기처럼 뭔가 이제 푹 파져 있는 데만 한 바퀴가 딱 들어갔다, 그랬을 때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은 차가 앞으로 이렇게 안 빠져요. 근데 이 기능을 끄면 그냥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힘을 쏟기 때문에 차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뭔가 차가 문제가 있었을 때, 차가 어디에 또랑에 빠졌을 때 이 기능을 꺼주시면 또 이게 효과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끄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핸들에 있는 버튼들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사이드바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이드바에 보면은 이렇게 전조등을 이제 킬 수 있는 기능인데, 자, 이제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자, 요렇게 돌리면 돼요. 자, 요렇게. 자, 요거 아예 끈 거 보시면, 자, 아예 끈 거 한 칸 올리면 오토, 하나는 미등, 하나는 그 다음에 전조등,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 이렇게 오토가 있으면 간단하게 오토로 놓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건들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안개등을 켜냐 끄냐 이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헤드램프를 켰다, 그 상태에서 안개등을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계기판에 안개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위로 올려주면 꺼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토로 놓고 쓰시다가 안개등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한번 올려서 써주시면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 자,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니터링 팩을 넣으면은 이렇게 사이드에 화면이 또 보이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저는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보조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모양 보시면 라이트 모양이 되어 있고 여기에 오토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상향등이 오토로 돌아간 겁니다. 불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시골길 같은 데 가시면 상향등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켜줄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렇긴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오토로 놓고 쓰시면 얘가 알아서 상향등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런다는 거. 요거는 이렇게 한번 밀면 꺼지고, 자, 이렇게 강제로 켜주고 싶으면 이렇게 우리가 수동으로 올려줬다가 앞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상향등이 나오는 거. 요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드에 있는 왼쪽 사이드바에는 모두 다 설명 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바도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사이드바 같은 경우에는 오토, 로우, 하이. 자, 하이는 겁나게 빠르게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천천히 간다. 자, 여기에 오토가 떠 있으면은 알아서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센서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을 한다. 그리고 아예 하고 싶지 않다, 오프 누르시면 돼요. 위 아래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와이퍼를 움직일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내 쪽으로 당기면, 아까 워셔액 우리 넣었잖아요. 워셔액이 이쪽으로 당기면 워셔액이 쭉 분무되면서 와이퍼가 한 번 움직입니다. 요건 이렇게 당겨주면, 그 다음에 바깥으로 밀면 저쪽 뒤쪽에 이 네모나게 써져 있는 거는 저 뒷유리, 그 다음에 요거는 전면 유리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걸 밀어주면 이 후면 유리에 있는 이제 워셔액 분무기가 쫙 발사되면서 마찬가지로 유리를 닦아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우리 뒤쪽 이 네모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후면 유리라고 했잖아요. 이 후면 유리를 천천히 닦냐 빠르게 닦냐, 요거는 오토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한번 닦아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들에 있는 여기 요 버튼들을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플러스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드라이브를 여기다 놓고, 자, 주행을 하다가, 자, 드라이브 놓고 이제 오토로 막 돌아가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빠르게 변속 좀 하고 싶어, 그럼 막 딱딱딱딱딱딱 하면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변속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누르면 이게 지금 내가 기어가 몇 단인지 보여주는 화면이 나오죠. 이렇게 올리면 2단으로 바뀌고, 이렇게 수동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이거 뭐 굳이 스포티한 걸 느껴보고 싶다면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지금 UI가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즐겨 쓰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고객 계약서 쓰러 갈 때 도료명 주소를 알고 있으면 그 도료명 주소대로 얘가 그대로 인식을 해서 알아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준다 그러면 김포 한강로
이렇게 하면은 저희 집 주소가 나오는 거죠. 아주 인식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주소를 얘기하면 알아서 검색을 해주고 여기로 갈까요? 하면은 네 하면은 알아서 검색이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어때? 음성인식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여러분들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모드라고 보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자, 핸들에 있는 버튼으로 재생할 미디어를 자유롭게 선택해달라. 보통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블루투스 오디오를 기본으로 설정해 놓고 다시 이거를 누르면 이제 블루투스로 돌아가는 거죠. 블루투스가 연결이 됐다 그러면 실행을 했었던 그 노래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봤었던 유튜브 같은 것들이 바로 음성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블루투스가 연결이 됐다 그러면은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잠깐 요거 중간 버튼 딱 누르면 음소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다음 곡 이전 곡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화를 끄고 켜는 거. 여기 별 표시가 하나 있는데 우리 별 표시는 보통 우리가 즐겨 찾는 버튼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아까 모드 눌렀었던 거 마찬가지로 자, 어떤 걸로 즐겨 찾기를 누를래 라고 이제 이렇게 설정이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보다 가장 많이 누르는 버튼이 이 맵 버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맵 버튼으로 설정을 해놨을 때 뭘 눌러가지고 지금 막 뭔가 바뀌었던 것들이 다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바로 이렇게 뜨는 거죠. 공조 전환 기능이 있는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에어컨 만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세팅을 해놨었다면 우리가 맵을 다시 누르려고 했을 때 이걸 누르고 이거 한 번 또 눌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두 번 누를 거 없이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즐겨찾기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알아서 맵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요거 맵으로 설정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거 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보시면 우리 요 계기판에 어떤 기능을 쓸래 라고 이렇게 뜨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 주행 정보, 내가 얼마나 연비 주행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저는 이 정보를 많이 띄워 놓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선택하시면서 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OK 버튼이 하나 있죠? 길게 계속 중간에 이렇게 딱 누르면 네, 다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자, 요거가 우리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잠깐 설명드리고 먼저 요거 차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고 핸들 모양이 되어 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싶으면 요 계기판에 보면 여기에 요렇게 차 모양이 그려져 있고 차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라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잠깐 차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한번 반대로 툭 쳐줘요. 이렇게 툭 쳐주는 기능 말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 핸들 모양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핸들 모양이 있는 기능이 있는 차다. 아마 이건 모든 차가 다 있을 건데 이 기능을 눌러주면 계기판에 아까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옆에 이렇게 핸들 모양이 뜨고 얘는 한번 툭 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렇게 차로를 계속 중간으로 유지해주는 차로 유지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차량에 탑승을 했었을 때 이 기능을 항상 눌러주고 탑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이니까 장거리 주행하실 땐 꼭 써주시고 이게 켜진 상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일 경우에는 내가 150km를 설정했다. 앞차가 100km로 달리든 아니든 나는 150km로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가 붙으면 앞차와의 간격에 맞춰서 속도를 조정을 해준다. 알아서. 그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 건데 자, 이거 설정하는 거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105km로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야. 그 상황에서 내가 이 버튼을 딱 누른다. 그러면 이 차가 현재 속도, 그러니까 아까 105km라 했으니까 105km로 쭉 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자, 이렇게 누르면 한 1km나 2km 정도가 올라가고 1km, 2km 정도가 떨어지고 길게 누르면 이게 10km씩 올라가고 길게 밑으로 내리면 10km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한 80km로 달리다가 140km로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 계기판에서 10km, 20km, 30km, 40km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땐 반드시 4칸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칸이 제일 멀고요. 4칸이 제일 멀고 그 다음에 점점 칸이 줄어들수록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100km 이상 달릴 때는 4칸으로 놓고 쓰세요. 웬만하면 적응만 하면 장거리 운전이 굉장히 편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 기어 변속하는 요 센터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건데, 자, 일단 먼저 다이얼 방식의 기어 변속은 제가 지금 카니발 3년 쓰면서도 아직까지도 조금 어렵습니다. 항상 좀 헷갈리고, 일단은 자,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네, R, 자, 한 번, 두 번, D. 자, 우리 아까 유리 창문 열었을 때 따닥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따닥, 따닥입니다. 네, 따닥, 따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살짝 놓으면은 따만 하면은 N단, 따닥을 해야만 후진으로 바뀌고 따닥을 해야만 드라이브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 누르면 파킹이고, 후진을 누르면 그래도 이번에 바뀌면서 진동이 울려요. 그래서 아, 내가 후진을 넣었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드라이브 놓을 때는 진동이 안 울리고 후진을 놓을 때만 진동이 잉 하고 울립니다. 손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후진이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진동이 난다. 그 다음에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인데, 자, 우리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누를 일이 없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겨 있어도 드라이브로 바꾸는 순간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풀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누를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토홀드, 요게 참 오묘한 기능인데, 오토홀드가 없으면 저는 차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먼저 오토홀드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계기판에 이렇게 하얀 색깔로 오토홀드라고 뜹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신호가 빨간색으로 켜졌네 라고 하면 우리가 차를 정차를 하고 있죠. 정차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요. 오토홀드 기능을 누른다. 자, 오토홀드 기능을 누른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놨죠. 근데 오토홀드가 초록 색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발을 떼어도 차가 계속 멈춰 있습니다. 신호가 다시 초록 색깔로 바뀌네. 그러면 악셀을 한번 딱 밟으면 네, 알아서 앞으로 가요. 이렇게 오토홀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 오토홀드 쓰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거냐면, N단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오토홀드 켜져 있는 걸 반드시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겨 있잖아요.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주셔야 돼요. 자, 파킹을 놓은 상태에서 오토홀드도 꺼져 있어야 되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꺼져 있어야 된다. 그 상태에서 시동을 끈 상태에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N단으로 따만 누르면 네, 이렇게 N단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오토홀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 N단으로 움직이면 네, 알아서 N단 주차를 하려면 시동을 건 후 오토홀드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야 된다라고 떠요. 이게 지금 좀 친절해진 거야. 옛날에는 N단으로 해놓고 그냥 끝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난 N단 설정했네 하고 그냥 간단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밀라고 보면 N단으로 왜 안 밀리지? 그러면서 전화가 오는 거지 또. 그래서 반드시 오토홀드를 썼을 경우에는 N단으로 놓을 때 오토홀드를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풀은 상태에서 N단을 놔야 된다. 드라이브 모드. 자,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한 번씩 누르면 스마트 모드,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스마트 모드로 놓고 쓰시라. 그러면 알아서 에코 모드 갔다, 노멀 모드 갔다, 스포츠 모드 갔다,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노멀 모드를 기본으로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난 연비 주행을 할 거야. 그러면 얘가 조금 이제 차가 울컥울컥한 느낌은 있어. 그래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스마트 모드 놓고 쓰시면 자기가 알아서 노멀 모드 갔다, 에코 모드 갔다 한다는 거. 요 정도까지. 요건 좀 취향 차이라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요건 통풍 3단에서 2단, 1단. 이거 위로 올리면 3단에서 1단, 2단, 3단. 네, 이렇게 꺼지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핸들 열선도 1, 2단으로 되어 있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할 때 센서를 키냐 끄냐 이 얘기입니다. 드라이브 주행 중일 때는 굳이 우리가 이 센서가 켜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강제로 킨 기능이 있는 거죠. 후진으로 바꾼다 그러면 알아서 불이 켜져요. 요거는 강제로 끌 수 없습니다. 자, 이거를 한 번만 누르면, 자, 화면상에 이렇게 짧게 누르면 카메라 영상을 표시하며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을 한대.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짧은 거 눌렀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 자, 이 버튼을 한번 짧게 누르면 내 차의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 차 이렇게 설정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내 차 주변의 환경을 확인할 수가 있다. 네,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걸 이제 길게 누르면 네, 주차 보조 시스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원격 전후진 안내하면서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살균 기능을 쓰겠다는 건데, 자, 어떤 거냐면, 자, 이거 불을 켜주면, 자,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막 이렇게 살균하는 장치가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핸드폰 같은 거, 세균 같은 거 없애고 싶다, 살균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놓고 문을 닫은 다음에 불을 켜면 살균을 한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 잭이 하나 있고 여기에 잭이 있는 겁니다. 1번은 충전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차와 USB로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한번 누르면, 자, 한번 자, 이렇게 누르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를 쓰시려면 여기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USB에 노래를 이렇게 저장해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거를 딱 꽂아야 내 차와 연결이 되고 그 USB에 들어가 있는 음악 같은 거를 들으실 수가 있다. 뭐 영상 같은 것도 안에 넣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놓고 쓰시려면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자, 누르는 거 없어요. 요거는 바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거. 여기 요거 Q 모양이 써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그 UI가 있는데, 요건 어떤 거냐면 핸드폰을 충전하는 기능을 쓰는 겁니다. 무선 충전 기능을 쓰는 건데, 자, 핸드폰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딱 맞춰서 놓으면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을 하는 거죠. 김 실장님, 저 차가 충전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냐면 문이 제대로 잘 닫히지 않아 가지고, 자, 이렇게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핸드폰을 여기다 갖다 대면 충전을 안 합니다. 반드시 문이 다 닫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다시 뗐다가 갖다 대면 그땐 충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요 무선 충전 기능.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눌러서 시가잭도 쓸 수 있네요. 좋습니다. 공조 전환 장치 기능. 자, 이거를 누르면 내비게이션, 이거를 누르면 우리가 이제 온도를 설정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운전석, 로우에서부터 하이까지. 자, 그다음에 여기는 조수석. 이렇게 저는 열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시원하게 틀어놓고, 와이프는 좀 춥다 그래요. 그러면 온도를 이렇게 따로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시원한 바람, 여기는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싱크를 맞춰야겠다 그러면 운전석 기준으로 요걸 누르면 다시 로우로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이제 앞에 김서림 있으면 요걸 눌러주면 김서림이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요 리어를 누르면 사이드 미러 양쪽과 후면 유리에 열선이 켜지는 거. 그 다음에 오토로 놓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온도에 맞게 알아서 이 온도에 맞게 오토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너무 더운 날에 막 이렇게 바람이 너무 세게 나오면 싫잖아요. 그러면 오토를 1단부터 3단까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나는 조금 덜 시원해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시원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1단,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 시원해야 돼 하면 3단으로 놓고 오토를 놓으면 되는 거죠. 풍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풍량을 조절하는 순간 오토가 꺼지죠. 자, 그 다음으로 이거는 자, 유턴하는 기능 아니고 내기 외기. 자,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 고속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막 갑자기 똥 냄새가 나요. 외기로 해놓고 바깥에서 지나갈 때 어디 소 키우는지 그렇게 지나가면 그렇게 이제 똥 냄새가 나요. 그런 걸 막기 싫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이제 터널을 지나가거나 이제 먼지가 많은 곳이나 이제 이런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을 지나갈 것 같으면은 강제로 이렇게 켜주면 되는 거고, 너무 이제 계속 두면은 공기가 탁해져서 졸음운전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외기로 놨다가 가끔씩 이렇게 좀 내기로 순환해 주는 거,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뒤쪽의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요걸 이렇게 눌러서 뒤쪽에 에어컨을 올리고 내리고, 자, 뒤쪽에서 소리 들리죠?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애기들이 요거를 건들 때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건드는 걸 못 건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리어 락, 락 되었습니다. 락을 다시 풀면 락이 안 되고 뒤에서 사람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 요 정도까지로 우리가 이제 온도 조절하는 거 설정하면 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내비게이션을 이제 설정하는 거, 세팅 설정하는 거. 자, 여기 홈 버튼을 누르면 지도도 볼 수 있고 미디어, 전화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또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 번씩 설정하는 거, 일단은 여기 이렇게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맵, 우리가 제일 많이 누르는 버튼, 맵 버튼으로 가면은 실제 내비게이션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
그다음에 서치를 누르면 네, 우리가 이제 내비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고, 자 이거는 이전 곡, 다음 곡, 아니면 이제 라디오의 주파수를 올리고 내리는 기능. 그다음에 미디어를 누르면 네, 각종 미디어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뜨죠. 그 다음에 요거 벨 표시 누르면 여기 화면에도 즐겨찾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 저는 어떤 거를 해볼까 싶으면 후석 취침 모드로 해놓습니다. 애기들이 잘 때 와이프랑 나랑 듣고 싶은 노래를 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요 후석 취침 모드를 켜놓고 우리가 듣고 싶은 노래를 틀어놓으면 뒤쪽에 스피커가 작동을 안 하고 꺼집니다. 앞에 있는 스피커로만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셋업을 누르면 이제 각종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야 될 걸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버튼들은 일단 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다음 홈 버튼과 우리 영상의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